하늘색 점퍼 스커트. 아마도 제가 만 4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랑 함께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시장 옷가게에서 옷을 사주신다고 하시며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라고 하셔서 전 위에서 아래로 지퍼가 가운데 달린 하늘색 점퍼 스커트를 골랐어요. 어릴 적엔 파란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예쁜 원피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띈 하늘색의 점퍼 스커트를 고르자 아버지께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상점 주인에게 그 옷을 싸달라고 하시며 옷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 옷값을 지불하시며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주셨을 때 전 어린아이였지만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이이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꼈어요. 제 기억 속에 직접 가서 고른 옷은 그때가 처음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고른 옷을 즐겁게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부분은 어린아이였어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늘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저희 자존감에 영향을 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아님 친구이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며 그것을 강요하거나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표현하며 거부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표현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싫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전 어릴 적에 마늘, 양파, 파, 새우, 버섯, 깻잎의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파가 들어간 음식이나 새우나 버섯 그리고 깻잎이 들어간 음식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강한 냄새로 인해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파, 새우, 버섯 등과 같이 이런 음식들도 잘 먹고 좋아합니다. 아마도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먹으라고 강요를 받았다면 지금까지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 옷, 그리고 음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른으로서 강요를 한다면 후에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요. 물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점점 성장함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부모이기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먹이고 싶은 생각에 강요를 한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에 민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싫어하는 음식 그리고 먹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음식이 있으며 그들에게 맛이나 냄새가 극도로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강요하기보다는 민감하지 않게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약간 첨가하는 정도로 요리를 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참고 문헌으로 EBS의 아이의 사생활이란 책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놀이를 할 때도 본인의 주도하에서 놀이 활동을 하게 한다면 그 놀이 시간은 재미있고 흥미롭게 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놀이나 학습을 강요하게 되거나 부모가 주도하게 되면 부모를 위한 놀이와 학습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에게 자기가 선택한 놀이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아이는 놀이나 학습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사고를 익힐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성공과 칭찬의 경험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제르맹 디클로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4가지 키워드로 자신감, 긍정적인 자아상, 소속감, 능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개인적인 성취감과 실패를 경험으로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 부분이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이런 성공을 했을 때 부모로서 칭찬을 해주게 된다면 긍정적인 자아상과 소속감을 길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과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혼자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것, 엄마의 심부름을 하게 하는 것, 간단한 요리 돕는 것, 식탁 상차림 돕기 등이 있고 점점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 혼자 하기, 준비물 혼자서 챙기기 등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이 끝났을 땐 칭찬을 해주면 좋겠지요. 셋째는 자율성과 한계성에 대해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이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고쳐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장시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에 얼마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정해주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한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간섭하고 심한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는 무력해지고 불만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이에게 성공하는 경험과 칭찬을 해주는 것, 그리고 자율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에게서 받은 경험이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은 제가 언급한 부분에 자녀들을 도와준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하시는 것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